1960년생 이상. 지금 당장 신청해야 하는 생계 및 주거비 지원받기. 오늘 영상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65세 이상 분들께 정부에서 지원하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제도를 어떻게 신청하면 매월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갖추면 단순히 생계비와 주거비뿐만 아니라 통신비 할인, TV 수신료 할인, 대중교통비 지원, 전기가스 요금 할인, 쌀 지원, 각종 바우처 혜택, 명절 지원금 등 다양한 부수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경우 생계급여는 1인 가구에 77만원, 2인 가구에 126만원, 3인 가구에 161만원, 4인 가구에 195만원까지 지급되며 주거급여의 경우 대도시인 서울에서는 1인 가구에 35만 2천원, 2인 가구에 39만 5천원, 3인 가구에 47만원, 4인 가구에 54만 5천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번 자격이 인정되면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되므로 먼저 자신의 상황이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며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반드시 신청 절차를 밟아 지원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자격 요건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선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는데 이는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부양의무자는 한 명당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이거나 일반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기준에 충족되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자녀들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부양의무자마다 별도로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어렵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한 명씩 기준을 따지기 때문에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다만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별도로 적용되기 때문에 오늘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에 집중하여 설명드리며 의료급여 관련 내용은 추후 별도의 영상으로 자세히 안내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자동차 보유 여부와 관련된 부분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준 자동차 소득 환산율은 4.17%가 적용되는데 이 기준은 2cc 미만의 승용차 중에서 사용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인 차량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200만원 상당의 소형차를 보유하고 계신다면 200만원의 4.17%인 약 83,400원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어 나중에 생계급여 지급금액에서 차감됩니다. 이러한 계산 방식 때문에 생계를 위한 사업이 아닌 경우라면 불필요한 자산으로 작용하여 오히려 지원 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자동차 보유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소형차와 저렴한 차량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자동차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해당 자산이 생계급여 산정 시 어떻게 반영되는지 미리 확인하시고 상황에 따라 차량 처분이나 대체 방안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또한 소득 측면에서도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분들이 일정 소득을 얻고 계실 경우 월 소득 중 20만 원까지는 무조건 공제되며 그 초과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이번 달에 총 50만 원의 소득이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우선 20만 원은 전액 공제되고 나머지 30만 원의 30%가 추가로 공제되어 실제 소득 인정액은 21만 원이 됩니다. 이처럼 20만 원 이하의 소득은 생계급여 산정 시 부담이 없으므로 본인의 소득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필요한 걱정을 줄일 수 있도록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소득이 복잡하게 여러 출처에서 발생하고 있다면 각 항목별로 공제 가능 여부와 실제 산정되는 금액을 확인해 보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 부분은 주민센터나 복지 상담 전문가와 함께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재산 요건은 또 다른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초생활수급 자격심사에서는 보유한 부동산과 금융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하는데 이 기준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지역은 부동산 재산 기준 금액이 9,900만 원, 경기 지역은 8천만 원, 광역시 및 세종 창원은 7,700만 원, 그 외 지역은 5,3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이외에도 생활준비금 500만 원과 부채가 있을 경우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다고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역시 및 세종, 창원은 1억 2천만 원, 그 외 지역은 9,100만 원까지 상향 적용됩니다. 금융재산의 경우도 서울, 경기, 광역시, 세종, 창원은 5,400만 원, 그 외 지역은 3,400만 원까지 인정되는데 이 금액은 부채와 생활준비금 500만 원을 공제하지 않은 순수 재산 금액입니다. 이처럼 재산 요건은 매우 세밀하게 산정되므로 본인의 부동산, 금융재산, 부채 상황, 그리고 생활준비금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청 전 꼼꼼하게 정리해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재산 평가를 받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해 자신의 상황이 기준 내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우선 신청 준비 단계에서는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급여 명세서, 통장 사본 등 소득과 재산을 증빙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준비합니다. 이때 서류 하나라도 누락되면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모든 문서를 빠짐없이 확인하고 복사본도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가 끝나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기초생활수급 신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신청서 작성 시에는 각 항목에 대해 정확하고 성실하게 기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작성 후 제출한 서류는 이후 심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심사 기간은 보통 30일에서 60일 정도 소요되지만 심사가 완료되면 신청의 기준으로 소급 지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심사 결과가 늦더라도 손해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주민센터나 해당 담당 부서에서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사례와 함께 몇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한 분의 경우 소유한 자동차가 200만 원 상당의 소형차였는데 이로 인해 소득 환산율 4.17%가 적용되어 약 83,400원이 소득으로 인정되어 최종 생계급여 지급 금액에서 차감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불필요한 자산이 지원 금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본인의 자산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불필요한 자산은 정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이 해당 연금 수령액이 소득으로 100% 반영되어 생계급여 지급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경우 연금 수령액과 다른 소득 구조를 충분히 분석하여 신청 전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담한 후 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담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실제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결정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또한 신청 시 서류 준비에 있어서는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급여 명세서, 통장 사본 등의 필수 서류뿐만 아니라 필요시 자동차 등록증, 재산 증빙 서류, 부채 내역서 등 세부 서류들을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서류 작성 중 어려움이 있거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미리 주민센터 상담 창구나 복지 관련 전문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준비 과정에서 하나하나 세심하게 확인하고 진행하면 심사 과정에서도 불필요한 지연이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으며 지원 자격을 원활하게 충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이 되면 근로 능력이 없다고 자동으로 인정되어 다른 조건들만 충족된다면 비교적 쉽게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은 큰 장점입니다. 만약 65세 이상이라면 기본적으로 근로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다른 요건만 잘 맞추면 신청이 승인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하시면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수령액이 높아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신의 연금 수령액과 다른 소득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따른 지원금 차감 여부를 정확히 파악한 후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1960년생 이상 65세가 넘으신 분들이 생계비와 주거비를 매월 현금 지원으로 받기 위해 알아야 할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다루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얻기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 자동차 보유 및 소득 공제, 재산 요건과 특례제도, 신청에 필요한 서류 준비와 주민센터 방문 절차, 심사기간 및 소급 지급 방식, 그리고 실제 사례와 함께 드리는 여러 팁들까지 모든 부분을 한 번에 설명드렸습니다. 이 모든 정보를 통해 여러분께서 복잡해 보이는 제도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꼭 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한 번이라도 어려움이 생기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즉시 주민센터나 복지 상담 전문가에게 문의하시어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영상에서 소개한 내용 외에도 통신비, TV 수신료 할인, 대중교통비 지원, 전기가스 요금 할인, 쌀 지원, 각종 바우처 혜택, 명절 지원금 등 추가 혜택들도 함께 챙기시면 전체 지원금이 크게 늘어나 생활 안정을 더욱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하자면 먼저 본인의 부양의무자 기준과 재산, 소득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자동차 등 불필요한 자산은 미리 정리하거나 관리하여 소득 인정액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며 주민센터에서 요구하는 모든 증빙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신청 후에는 심사 기간 동안 담당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유지하고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여 불이익 없이 지원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65세 이상이라는 점을 오히려 지원 자격의 장점으로 활용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 혜택을 통해 생활 안정을 도모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끝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꼭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도 공유해 주시고 추가적인 궁금증이나 필요한 정보는 댓글이나 문의로 남겨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안내해드린 내용들을 참고하여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준비하고 반드시 지원 자격을 확인한 후 차근차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한층 더 안정된 삶을 누리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더욱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65세 이상 생계비와 주거비 지원 신청에 관한 모든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렸으며 이 정보가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한층 더 풍요로운 노후를 맞이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